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채널 하우스업입니다. 오늘은 계약할 때 좀 체크하시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리가 계약을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환경과 경우의 수가 있지만 일단은 계약 진행할 때 입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임대인이 있을 수 있고요. 임차인이 있을 수 있고 중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대리인, 임차인의 대리인, 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중개인 경우에는 또 공동중개하는 중개사분이 참여를 하시게 되죠. 제가 앉는 자리 이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색상을 보기 좋게 임대인은 파란색, 임차인은 검정색, 중개사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가 앉을 때 원탁에 앉는 경우는 이렇게 앉을 수 있을 거예요. 네모난 책상에 앉을 때는 이렇게 앉을 수 있겠죠. 우선은 임차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임대인 입장이시면 또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앉을 때 이 원탁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앉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중개사 옆에 가까이 나란히 앉아서 설명을 듣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모난 책상에 앉을 때는 이렇게 중개사 옆에 동석을 해서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류나 이런 거를 설명을 할 때 중개인께서 글씨를 보고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반대쪽이면 나한테 건네진 서류를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내용을 거꾸로 전달을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란히 또는 가까이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당 계약 물건 소개를 좀 듣도록 하시는데 우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해당 계약 물건이 있는 곳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적절하게 사용된 상황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서류예요. 이 내용은 토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용도대로 사용을 했느냐, 또 여기에는 면적도 나오고 공시지가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서 토지가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이걸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은 내가 임차를 얻어서 들어가고자 하는 실질적인 물건이죠. 건물이 위반은 없는지, 만약에 건물에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상단 우측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노란 바탕에 까만 글씨로 표기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하시고, 착공 허가는 받았는지, 착공 허가는 언제 받았고 또 언제 착공을 했고 언제 준공이 됐는지가 건축물 대장에 나옵니다. 그거를 꼭 확인하고 건물 면적과 용도 같은 것들이 적절한지를 꼭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등기상 전부증명서라는 걸 또 체크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권리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제부,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저당권 같은 것들이 을구에 그렇게 기재가 돼요. 그래서 대출이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 소유자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하셔야 될 세 가지 서류를 말씀을 드렸어요.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자, 통상적으로 대출이 없는 조건이라고 했을 때는 잔금시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잔금 때는 전부 다 상환을 하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특이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단순히 전액 상환이 아니고 말소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잔금을 치르면서 기존에 대출받았던 걸 전액 상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다시 그 은행에 대출 요청해서 대출이 일어날 때는 그 저당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저당권이 순위가 되고 임차인께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상환을 하시고 말소까지 해야 되는 내용을 특이하게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되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 계약서를 각각 전달을 하게 될 거예요. 단독 중개라는 거는 중개사분 혼자 진행을 하는 거죠. 공동중개가 아니고. 그러면 단독중개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세 부를 작성하게 돼요. 한 분은 임차인,
한 분은 임대인, 한 분은 중개사분께서 나중에 보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부 작성하는데, 중개사분이 두 분인 경우에는 내부를 작성을 해서 그 중개사분도 한 분을 가지시게 되겠죠. 신분증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분증을 확인해서 계약서에 있는 인적 사항과 신분증 내용이 같은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마스크를 끼고 보통 실내니까 계약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잠깐이나마 마스크를 내리고 신분증에 있는 얼굴과 대조를 해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소유자 관계와 권리 관계를 좀 체크하는 부분이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본인이 안 오고 대리인이 오신 경우에 그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대리인이 가지고 오신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인감증명은 본인 발급용이 있고 대리인 발급용이 있는데, 본인 발급용으로 수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통화가 가능하다면 직접 그 권리자와 스피커폰 등을 통해서 지금 당사자들 있는 상황에서 처분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계약 내용을 체크하는 단계예요. 해당 계약 물건 및 소재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죠. 계약 기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 특약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특약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약사항에서 꼭 기재하면 좋은 것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전세 보증금 또는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입주하시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한 계약이다라고 얘기하면 임대인은 아무것도 어떤 행위를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인지만 하면 되니까. 그래, 나 알고 있어. 알고 있으니까 됐잖아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알고 있기도 하고 이 대출 받는 거를 동의를 해줘야 되고 필요한 협력을 해달라, 이 내용입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인지하고 동의하고 협력까지 하는 특약을 넣었으면 해요. 잔금 및 대항력 보호를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 치러서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대인께서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행위를 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의 명시를 꼭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잔금일 전에 체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거래 신고를 했는지 여부 체크. 서로 협의에 의해서 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계약일로부터 한 1개월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서면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문자 등의 계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문자로 진행을 했다면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갔어도 그날 기준으로 1개월 내에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잔금일로부터 최소 하루 전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잔금을 치르면서 통상적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체 한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잔금일 전에 큰 금액이 내일 오고 가니 이체 한도를 좀 상향 조정을 해달라 해서 OTP를 준비하시고 잔금 때 이체를 하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는 이게 안 돼서 그 당일날 이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잔금일이 됐어요. 잔금일날 잔금 시간에 바로 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토요일날 진행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권리관계가 변동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 시 진행했던 권리자가 맞는지,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는지, 소유권 외에 대출 같은 경우는 혹시 변동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세 완납 내용을 받을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압류나 이런 행위가 없어도 혹시라도 경매가 들어갔을 땐 세나 지방세, 조세기관이 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 완납 내용을 체크를 하실 수 있으면 반드시 하시고 잔금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잔금을 입금하고 나서는 보통은 통장 이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남아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씀인데 영수증을 가급적이면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통장으로 이체할 경우 영수증을 받지 않기도 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나 이런 기관에서는 그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번거롭지 않게 잔금을 치룰 때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잔금을 다 치르고 이제 입주를 하실 시간이 됐네요. 입주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기를 저희 하우스업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